지금부터 DWG 파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도면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자,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서 비슷한 환경에 좀 근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복사 저장해야 되는데 덮어 써버렸어요. 자, 이럴 때 참 난감하죠. 그 다음에 파일들이 여러 개로 있는데 어떤 게 최신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느 폴더에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파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찾아봤더니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고 저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저장했는지를 수정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찾아보니 같은 이름의 파일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게 최종본인지 구분이 안 되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퇴사자가 입겨나게 되면은 데이터도 거의 함께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회사도 손실이지만은 실제로 뭐 업무를 보시는 당사자들도 다시 그려야 되고 뭐 찾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제작에 출토된 도면이 어떤 건지 이거 찾으실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출토한 도면은 수정하면 안 되는데 출토한 완전히 제작이 끝난 도면은 수정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수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AS 할 때 뭐 도면으로 가공을 했더니 그거랑 또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궁금하시죠? 네, 바로 오토데스크 볼트라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PDMC의 그 번들된 그 베이직 제품이 있기도 하고요. 보다 전문적인, 보다 다양한 기능들,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시려면은 오토데스크 볼트 프로페셔널을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를 하시던 구매를 하시지 않던 초기에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PD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제 은행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이제 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통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을 통장을 들고 직접 방문을 했어야 됐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다 휴대폰 앱으로 하죠. 그래서 오테스크 볼트라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지만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꼭 항상 열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필요에 따라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휴대폰으로 다 뱅킹을 하듯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볼트라는 PDM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행을 시켜도 되지만 그냥 오토캐드 안에서 아니면은 인벤터 안에서 아니면은 3ds 맥스 안에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솔리드웍스나 크레오 안에서 파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애드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으로 뱅킹 하듯이 그냥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 파일을 넣고 빼고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버전이 관리가 되고 작업했던 사용자들이 관리가 되고 그런 이력들이 관리가 돼서 쉽게 이력 관리 및 검색이라든지 파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파일을 관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을 관리를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드 도면이지만 이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형의 지적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적재산이 의도치 않게 손실되거나 아니면 분실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이 툴을 통해서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설계를 해오면서 발생한 어떤 이런 노하우들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뭐 최적의 어떤 설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제작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이 오롯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 자체를 관리를 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번복하게 되는 걸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력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뭐 각 그 설계 담당자들의 급여들이 있는데 오롯이 설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데이터 관리, 뭐 파일 찾는데 업무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를 한다.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뭐 납기일에 쫓겨서 설계를 제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파일들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분도 역시 피곤해지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내부나 외부 쪽에 어떤 뭐 팀 단위 간 아니면은 협력업체 간 이런 그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고 그것까지 연계되는 얘기지만은 그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본사 지사 간 아니면은 원청업체는 서울에 있는데 하청업체는 뭐 창원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협업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 도면 쪽의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오더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오더 받은 사양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설계 검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출대해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 어떤 일련적인 프로세스가 있지만 뭐 시간에 쫓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규정을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지 프로세스를 건너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업무 표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그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토캐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 보시면은 제가 오토캐드 실행할 동안에 잠깐 다른 화면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서버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그 실제적인 서버가 있어도 되지만은 지금 저는 제 노트북 PC 한 대에다가 데이터 관리 서버도 함께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업체라고 하면은 개인 PC에서 개인이 관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유분 PC에다가 서버를 구성을 하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현재 어떤 하나의 저장소에 뭐 데이터가 대략 한 258메가 정도, 파일은 한 53메가 정도밖에 없네요. 그리고 파일의 개수는 한 76개 정도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뭐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도 사이즈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지금 오토캐드를 이런 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오토캐드 기본적인 메뉴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볼트라고 별도의 리본 메뉴가 하나 더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볼트에다가 데이터를 뭐 업로드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이 볼트에 로그인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수동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해놨는데 제가 이 다음 세션에 자동 로그인을 켜놓게 되면은 오토캐드가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볼트가 로그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동 로그인 꺼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트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도면을 열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도면 새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죠. 동일합니다. 볼트에서는 대신에 이쪽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볼트에 있는 열기 창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볼트 서버 안에 어떤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파일을 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한번 만드는 것부터 해보죠. 사실 볼트를 통해서 파일을 뭐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관리가 문제였잖아요. 그죠? 관리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파일이 있고 마땅한 관리 툴이 없었는데
자, 그럼 이제 관리 툴인 볼트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될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메인 메뉴 볼트 서버 쪽에 보면은 폴더 체크인이라고 있습니다. 폴더 체크인.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경로를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지금 그냥 로컬 PC에서 작업했던 파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의 데모에 DWG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폴더에다가 이 많은 그 파일들을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볼트에다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더, 그 다음에 볼트 쪽에 그 등록할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이쪽으로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뭐 주석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검색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쭉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파일들이 등록이 될지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일을 하나하나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잠깐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데 이제 뭐 시각화 파일을 작성하는 중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그 회사 안에서도 그냥 CAD 파일을 수정 편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생산직이라든지 영업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볼트만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제 오토캐드가 없어도 이 볼트를 통해서 파일을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표준 포맷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PDF라는 포맷을 쓰잖아요. 전자출력된 거. 오토데스크는 DWF라는 전자출력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볼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메인 화면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볼트를 별도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볼트에 보시면 제가 아까 큐브렉스 밑에 DWG 파일 매니지먼트 폴더를 통으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지금 현재 시차가 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 파일 레버 디테일이라는 파일, 그 다음에 뭐 로봇 핸들링 셀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파일이 표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버전, 리비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파일이 어디에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상위 쪽으로는 뭐 어느 쪽에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미리 보기 탭에서는 현재 이 파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썸네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미리 보기로 이제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볼트 서버 쪽에서 한번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을 하고 파일을 수정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승인만 한다든지 아니면 보기만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 쪽에서 보면은 관리자가 이 관리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라든지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지금 뭐 CAD 파일들을 봐야 되는 이러한 사용자들을 모두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관리자로 돼 있네요. 그룹은 어드민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발표를 했던 김우성 매니저를 보게 되면 역할이나 저장소 쪽은 세팅이 안 돼 있는데 그룹만 에디터 1이라고 돼 있고 작업을 허용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우성 매니저는 그룹 에디터 1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룹에서 에디터 1을 보게 되면 자, 그룹별로 이제 역할이라든지 어느 저장소를 접근할 건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 멤버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 제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역할들은 보시게 되면
문서 뷰어도 있고 문서 사용자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기만 하는 사람은 뷰어 권한만 줘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에디터 1은 문서 편집자 수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편집자 수준 1, 뭐 2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용자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류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요. 그 그룹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용자가 적정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우성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문서 편집자 수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일을 추가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고 폴더 자체에 사용자정의 특성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동일한 문서 편집자인데 수준 2는 뭐냐 하면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것들을 이동이라든지 삭제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이 바로 수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들을 줘서 어떤 그룹은 파일을 생성하기만 하고 어떤 그룹은 이동이나 편집이나 삭제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권한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의 그 손망실을 좀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레이 1에 그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만들어진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별도의 이제 오토캐드가 없이도 이 파일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화면이 좀 너무 작다, 그러면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전체 창으로 열려서 파일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들에 대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 트레이라는 이 파일을 그러면 수정 편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체크아웃. 네. 지금 제가 볼트 안에서 이렇게 별도로 체크아웃을 하게 되는데 tray.dwg죠. 제가 오토캐드 쪽에서 아직 자, 제가 여기서 한번 그러면 체크아웃을 하고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아웃을 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뭐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나가는 거를 체크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서버를 나갔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이 됐는데 누구가 체크아웃을 했느냐? SO 킴이라는 사람이 체크아웃을 했어요. 내가 편집하겠다라고 찜을 해놨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내역에는 이런 식으로 버전 2가 생성이 돼서 작업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저는 편집을 하겠다고 체크아웃을 했는데 다른 사용자, 즉 김우성 매니저는 어떤 식으로 그 파일이 보이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PC에서 시연을 하니까 제가 다른 사용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면 할 텐데요. 이거는 다른 사용자 PC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렉 동일한 폴더에 들어왔더니 여기에 제가 SO 키미 체크아웃한 파일은 이런 식으로 회색의 경사진 문자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김우성으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ray.dwg는 김성욱이라는 사람이 편집하겠다고 체크아웃을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체크아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안 뜨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의 그 작업권을 놓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은 작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파일의 손실이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정 작업을 하고 체크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이력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가보고요. 여기서 자, 그러면 김우성 매니저 이름으로도 제가 하나 체크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역시 동일하게 되겠죠. 저는 바텀 플레이트를 김우성 매니저가 한번 체크아웃을 한번 해보죠. 지금 그 시연 환경에 이렇게 좀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내가 체크아웃 한 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표현이 금방 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체크아웃 한 것은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고 이제 다시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지나? 안 되나? 자, 제 거로 들어왔고요. 보니까 트레이 부분은 이제 제가 체크아웃을 했으니까 있고, 자, 이렇게 김우성 매니저가 체크아웃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열어서 볼 수는 있어요. 수정 편집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체크아웃한 tray.dwg 파일을 지금 열어서 한번 수정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SO 기모로. 네.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뭐 시간상 제가 도면을 수정을 했다라는 표시만 한번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이 파일을 볼트에다가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체크인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파일은 저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커맨드 자체를 표시 않고 자동으로 저장하고 체크인하도록 이렇게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버리는 것 같은데. 자, 해서 새로 고침을 해서 보게 되면 자, 트레이라는 도면에 체크아웃 했다는 파란색 표시가 없어졌죠. 제가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파일들이 쌓여지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전 도면으로 돌아갈래. 이게 가능합니다. 기존 이런 그 볼트 같은 PDM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저는 그냥 덮어 쓴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 파일이 없어지고 그냥 내용이 사라지고 그 새롭게 저장된 내용만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전 파일들 버전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 쪽에서도 보게 되면 버전 2에 대해서 미리 보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는 이 도면인 거고요. 버전 1은 네, 그 전 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버전 관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왜 필요한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 폴더로 가서 자, 왜 필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버전이 쭉 쌓였는데 예전 도면을 돌아가서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작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현재 이 도면 자체를 체크아웃을 하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이 아래쪽 지금 보시면 체크아웃 한 거는 버전 2가 체크아웃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버전 1 자체를
가져오기를 하는 겁니다. 버전 1을. 자, 그렇게 가져오기를 해서 보면은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오토캐드에서 볼트에서 열기로 네. 이름이 트레이였죠.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버전 2에 테두리 쳐진 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래 버전 1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 직사각이 아니라 타원이 어디 갔지? 타원을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그냥 명령어를 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포인트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볼트에서 파일을 체크인을 하면 자, 여기다가 적을 수 있겠죠. 네, 동일하게 저장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볼트 안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버전 2를 지우고 버전 1을 가져와서 버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도 다 이력이기 때문에 그 이전 파일이 지워지지 않고 쭉 쌓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버전이 수십 개 쌓일 텐데 그러면 데이터 용량을 많이 차지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기간을 두고 뭐 1년 이상 지난 버전들은 지워라. 아니면 버전이 뭐 최근 5개 버전 놔두고 나머지 하위 버전들은 다 지워라. 이런 기능들이 서버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부분. 자, 어떤 게 최신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덮어쓸 경우가 없죠. 어떤 폴더에 저장했는지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자, 제가 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 트레이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지 순식간에 이 파일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렇게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 네, 여기서 이 폴더를 바로 찾아서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세부 항목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체크아웃된 기준 아니면은 도면의 설계자가 누군지 설계자가 누구면서 파일 이름이 뭔지 이런 조건들을 해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요. 보시면은 물론 서브 폴더 검색해야 되겠죠. 근데 파일의 내용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뭐 타이틀 블록 표제란에 예를 들어서 뭐 원청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을 좀 언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큐브렉스라고 할게요. 어떤 표제란 타이틀에 큐브렉스라는 글씨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다가 큐브렉스라고 타이핑하고 검색하면은 그런 텍스트가 들어간 파일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AD 파일도 검색이 되고 MS 오피스 쪽 파일들도 검색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파일을 누가 수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누가 작업하고 있구나. 이런 이력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을 처음에는 제가 만들었지만 지금 작업하는 사람은 WS 김이구나.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파일을 수정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 이름이 여러 개 있네. 이 부분도 그 중복된 파일을 검색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이밍 규칙을 줬을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새 파일을 만들고요. 볼트에서 뭐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체크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장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오토캐드의 저장 창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회사에서 파일에 대한 네이밍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 유형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선택을 했고 이제 어떤 기종에 대한 도면인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품인지 조립품인지 도면인지 뭐 이런 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뒤에 번호는 자동으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다. DWG 매니지먼트 파일에다가. 그러면 자동으로 파일명이 만들어져서 체크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복된 파일들은 아까 그 볼트에 있는 검색 기능으로 확인해서 편집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퇴사자 파일들은 퇴사를 하더라도 이 사용자에 대한 계정 자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볼트가. 그래서 퇴사자가 있으면은 단지 볼트에 접속 못하게 권한만 내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다만 작업했던 이력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파일을 언제까지 작업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절대 놓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제작한 도면은 어떤 거고 출처한 파일을 수정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또 볼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라는 이 파일들을 다 수정을 했고요. 자, 이 상태 자체를 이 파일을 이제 출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완전히 이제 이 도면들은 검도가 끝났고 출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릴리즈 프로세스 중에서 자, 릴리즈됨 출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주면 이 파일의 상태가 이제 작업 진행 중이 아니라 릴리즈됨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조금 걸리죠. 지금 요거는 시스템 상황상 그런 거니까 잠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릴리즈됨으로 나옵니다. 보셨죠? 그래서 릴리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WS 기무로 한번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번 그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릴리즈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체크아웃을 하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죠? 그죠? 체크아웃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도면을 출도를 하고 나면 사실은 수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 자체를 막게 되고요. 자, 근데 실제로 작업하다가 그 뭐 변경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관리자 자체가 이 파일에 대한 상태 변경을 해서 이제 수정 편집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작한 도면은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출토한 파일에 대한 수정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게 볼트로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볼트 베이직이 아니라 볼트 프로페셔널로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저희 쪽으로 추가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를 온 게 아니죠. 네, 그 시연을 해드렸고, 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바로 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제품이고 볼트 베이직이라는 제품을 통해서도 네, 기본적인 파일에 대한 이런 덮어쓰기 방지, 그 다음에 누가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서버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서비스를 유료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던 이런 그 파일 관리의 어떤 이런 좀 답답함,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막막함, 이런 것들이 볼트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되실 것 같나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저희 큐브렉스가 준비한 기술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